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화성시 토지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2035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을 가미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토지가 참 어렵죠. 투자도 함부로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믿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토지 투자를 직접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드라마 잘 기억나시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미래를 알고 왔기 때문에 미리 알아가지고 지역을 선택해서 추후에 분당이라는 곳이 도시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 투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근데 요즘 토지 투자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취득하기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보유하기에도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농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야도 있고요. 대지도 있고요. 공장용지도 있고요. 잡종지도 있고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홍준기가 분당 토지를 찍었을 때 거기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토지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나의 토지가 집가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송산 그린시티처럼 신도시가 생기는 곳 주변인지, 아니면 송산 그린시티 남측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인지. 사실 토지가를 견인해서 최고가로 이끌어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지역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금성이 많이 약합니다. 땅값은 올랐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의 최고의 결과는 집가 상승과 더불어 언제든지 정리하고 싶을 때 정리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해야 된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의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인데요.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할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화성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토지가 개발이 쉽거든요. 두 번째는 화성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시에 돈이 많아야 될 것.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작년에는 전국 1위였는데 올해는 2위로 밀렸네요.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많아야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많죠.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도시였을 때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곳이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이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지만 최대한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될 수는 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그냥 재미삼아 참고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썼던 자료의 기본 자료는 2035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했고요. 참고 서류는 토지 이용 현황도, 용도지역 현황도, 개발 가능지 분석도, 주거용지 변경 내역 위치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도, 간선도로망 구축계획도를 참고해서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 토지투자 유망지역 분류 기준입니다. 아무리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점쟁이처럼 여기가 느낌이 옵니다. 여기를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 운영 계획이라고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도시 시가와 지역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가와 지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인데요. 빨간색 줄 위주로 보시면요. 입지 가능 우선순위는 개발 가능지가 1순위고 2순위가 기개발지, 3순위가 개발 억제지, 4순위는 개발 불가능지. 근데 개발 불가능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도 화성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동생활권과 서생활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권별 우선순위는 서생활권이 동생활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서생활권은 어디가 들어가냐? 봉담, 향남, 남양, 송산이 서생활권이고 동생활권은 동탄과 병점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생활권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미개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우선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땅 살 때 제일 많이 원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가 있냐? 각종 녹지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위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발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때 개발 제한구역을 투자하는 데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던지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여윳돈이 정말 많아서 묻어두고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입지 가능 우선순위는 개발 가능지다. 그리고 생활권별 우선순위는 서생활권이다. 거기에는 봉담, 향남, 남양, 송산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역 우선순위에는 미개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녹지지역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뺐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토지투자 유망지역이기 때문에 동생활권과 서생활권을 제가 지도상에서 분리를 해봤습니다. 동생활권 보시면 병점하고 동탄지역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동생활권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를 유지하고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생활권 날리고요. 서생활권의 주요 도심은 봉담, 향남, 남양, 송산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도심, 화성시에 읍하고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도심은 우정읍, 정남면, 양감면, 팔탄면, 비봉면, 매송면, 마도면, 서신면, 장안면, 동쪽 날리고 서쪽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만큼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또한 미리 난개발을 못하게끔 개발제한구역을 정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을 사라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면 고수는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 부동산이 이상한 걸 팔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서생활권 주요 도심에서는 봉담읍 아래쪽만 남고요. 그 다음에 향남읍, 남양읍도 아래만 남습니다. 남양읍 주변 다 토지거래 허가의 개발 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송산면은 그대로 있고요.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정읍, 정남면, 양감면, 팔탄면, 마도면, 서신면, 장안면이 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밑에 남은 지역을 보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능지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참고했던 자료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기개발지고요. 초록색이 개발 억제지고 그 다음에 살색이 개발 불능지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개발 가능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1순위가 개발 가능지였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서생활권에 보면은 하얀색 공백이 많죠. 여기가 다 개발 가능지인데 이렇게 개발 가능지가 많은 곳이 있는데
굳이 기계발지나 개발 억제지나 개발 불능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지가 모여있는 지역 위주로 또 잘랐습니다. 그래서 서생활권 주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향남읍 여기 왼쪽에 보면은 하얀색이 좀 있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도심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양읍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많습니다. 여기도 개발 가능지죠. 송산 그린시티 아래쪽에 보면은 송산면인데 여기가 하얀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송산면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정읍이 남쪽에 왼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 지역은 이렇게 하얀색이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감면, 팔탄면, 마도면, 서신면, 장안면까지 하얀색 개발 가능지 위주로 남겨두고 그 외 지역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에서 미개발 도시지역이 도시 외 지역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물론 전용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비싸요. 벌써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미개발 도시지역 위주의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초등학교를 끼고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 송중기 나오는 그 화면 보여드렸을 때 송중기가 분당을 선택을 해서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토지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시행사 회장님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무조건 초등학교 주변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주거지의 메인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강당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추 100억에서 15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행사에서는 그 돈을 다 쓰는 비용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일맨이 있습니다. 스마일맨이 초등학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까운 지역으로 또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생활권 주요 도심은 향남읍 여기 아래쪽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산면의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에는 우정읍 여기 중간 지역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서신면, 마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도시 개발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갈 4차 산업의 주요 거점이 생긴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왕이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인구가 많은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인구들이 많이 편리하게 지내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구 분포 순위 탑5를 아까 거르고 거른 남은 지역에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3년 5월 기준이고요. 당연히 향남읍이 제일 많겠죠. 향남읍은 86,106명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우정읍입니다. 우정읍이 17,469명. 그 다음에 송산면이 물론 송산 그린시티가 15만 명이긴 한데 지금은 없으니까 송산면이 1,902명. 그 다음에 장안면이 1,129명. 그리고 팔탄면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서신면, 마도면, 양감면으로 이렇게 인구수대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개 지역을 두고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 주변이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딱 바운더리로 나중에 향남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정천단 산업단지 개발하고 매양리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향남으로 출퇴근을 많이 할 확률이 높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약단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향남 신도시가 확장이 된다. 이 내용을 저는 호재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정읍이랑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우정첨단 산업단지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 이 글자 뒤에 보면 기아자동차가 현재 있거든요. 거기 밑에 쪽을 매립을 해가지고 150만 평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양리도 개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2위 우정읍과 4위 장안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 또 향남하고 우정하고 철도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지역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인 송산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아시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있죠. 여기에는 마도면도 속합니다. 사실은 송산 같은 경우에는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도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5번 도로와 322번 도로 그리고 51번 지방도가 다 여기 송산면 구도심 사강리와 봉가리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구도심 왼쪽이 또 개발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송산면 같은 경우에도 이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아까 제가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수가 작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측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마도면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도면도 눈여겨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원에서 공항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화성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반대한다고. 저는 확실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항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공항이 오면 장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은 안 왔으면 좋겠다. 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화성시 전체 지역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가지고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은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의 나쁜 점은 뭐냐면 사기를 친다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산인데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쪼개서 사세요. 왜? 너무 큰 돈 들어가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만 투자해도 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런 기획부동산이 화성시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당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이 지역을 하나하나 주말에 놀러 다니시면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맛집 찾아가지고 데이트 하시면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공인된 전문가를 껴서 직접 임장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웬만하면 실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시 토지 투자 유망지역 2035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점 범위를 축소해 갔거든요. 어느 도시를 분석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화성시뿐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대구다, 세종시다, 광주다 모든 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주변을 투자하시면 망하진 않는다.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을 사면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당구장, PC방,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못 들어오지 않냐.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논밭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 외 지역도 초등학교 주변은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단란주점이 들어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단란주점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단란주점이 들어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요새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초등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 주변을 정비하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거주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법을 가지고 화성시 토지투자 유망지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계획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여기에 없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